이종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종구 선생님은 1917년 KBS 시사 7급 공채로 성우 출신이고요. 성우자 연기자이십니다. 이종구의 바른말이라는 팬카페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통역과 특히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특강을 마련하셨고요. 우리말을 바르게 하기 운동을 20년 동안 배우고 계시고요. 글자를 쫓아서 말을 만드는 역순의 논리를 거부하고 진정한 말의 본 모습을 찾는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성이 거세다 이런 이상한 황당무계한 그런 이유로 사라진 된소리를 되찾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으시고요. 또 예전에 짜장면이란 말은 안 좋으니까 자장면으로 하자 일이 있었는데 그 짜장면을 되살린 선생님이랍니다. 자, 저 혼자 살인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이종훈 선생님의 특강을 듣겠습니다. 성우니까 성우답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정주용이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3일 동안 이 강연을 들으시느라고 아주 고생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가 많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셨으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오늘 강연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원덕 선생님이 저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뭐 여기 또 음료수도 주시고 계시는데 저를 어디서 많이 봤대요. 여러분들 저 봤습니까? 네. 어디서요? 텔레비에서요. 아시네. 근데 우리 원덕 교수님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못 하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추격자를 보셨냐? 그 하종우 하는 거예요? 예. 봤대요. 근데 몰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도 내가 얘기해야 되나? 보신 분, 영화. 모험 거 맞히시는 분은 오늘 한턱 쏘고. 없이요? 오케이. 근데 그 배역이 뭐야? 그걸로 맞췄다고 해. 알았어. 심리 분석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30대 전이죠? 위에 분들도 계시네요. 야, 63년 교수님도 계신데. 네? 젊으신 분들은 아마 만화를 많이 보셨죠? 옛날 옛적에 그런 것들. 땡구 보신 분 계세요? 예쁘구나. 만화 땡구. 아니야, 건전고무신. 얘기 거기서 내가 땡구인데 땡구 먼저 얘기해. 그치? 네. 멍멍이. 야, 그때 만나서 한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박수가 시원찮았어. 3일 동안 이런 오프닝 터트리는 사람 있나? 얘기 좀 해봐요. 없죠? 강연도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저기 심리 분석반 마친 사람 지금 나이가 몇이야? 27입니다. 27. 그리고 27. 5년 전에? 5년 전에 22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22이 맞을까? 23일까? 그게 아니고 발음 자체가 22이 맞을까? 지금 30대, 약 40대까지도 22이라고 거의 발음을 해요. 22이지, 22이 아니고 23이지, 23이 아니고
그죠? 우리 말은 이렇게 예사소리로 발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된소리로 발음해야 될 것.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가 예사소리로 발음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30여 년 동안을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30여 년 전에는 35년 전이죠. 그러니까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말소리가 이렇게 예사소리로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서부터 된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성우였으니까 어느 날부터 아나운서들이 불법을 불법, 효과를 효과, 사건을 사건으로 발음을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암만 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들 이럴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나운서실에다가 전화로다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발음을 하냐? 그랬더니 답변이 소주 또는 쇠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왈패들이다. 그러므로 된소리를 하면 사람 심성이 사나워진다. 그러므로 예사소리로 발음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는 예사소리를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성이 아름다운데 광주 사태를 일으켰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전두환이 그 말투가 그래요. 경상도 말이 그렇잖아요. 언니는 생각하기에 본 사건은 불법이로 엄격하게 조사해서 공무원령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죠? 여기 모르겠습니다. 한 선생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명목은 국어순환라는 타이틀입니다. 근데 사실 그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말글살이를 어디서 다듬었느냐 하면 한글 학회에서 했어요. 근데 한글 학회 분들이 좀 이 정치적인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던 한자파 혼용주장 이승 욕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승파가 지금의 제도권에 들어와가지고 국립국어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국어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말글살이를 개판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할 때에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말 발음이 아주 정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두환이나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 보세요. 간강산악이 그렇죠? 자, 제가 이제 그런 왜 이렇게 우리 말글살이가 훼손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80년대에 그렇게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상도 말을 표준말로 삼기 시작하더니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혹시 옛날에 가족오락관 보신 분들 계세요? 네. 그때 거기 학창시가 사회를 갔는데 어떤 여자가 많이 베꼈죠. 아주 바람꾼이야. 근데 그 가족오락관 코너에 불협화음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어떤
여자 하나하고 남자 둘이 와가지고 이상한 노래 불러. 노래를 까꾸로 부르는 거 해놓고 그 곡을 마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라는 건데 김대중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다음 코너 불협화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중 각하 들어오고 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코너 불협화음 그러더라고요. 미쳤네 또. 왜 그랬느냐. 전 퍼뜩 생각나는 거야. 아,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쓰는 말을 또 표준말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김대중 씨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뭐 북한에다가 퍼줬다고 들었는데요. 본인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북한이에요. 생각하고가 생각하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나 라디오나 이런 그 방송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전혀 해보시지 않았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만 신경을 쓰게 되니까 당연합니다. 제 마누라는요, 제가 아까 20년이라고 아까 그 신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3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80년대 그때부터 저는 우리 말을 바르게 살려야 된다고 수도 없이 뛰어다녔어요.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자를 만들 때 소리글을 만드셨죠. 우리가 말하는 그 입 모양을 가지고 천지인모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소리글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요, 편지 쓰고 뭐 할 때 배우지 못한 분들은 그때는 거의 노인네들이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말씀, 된 소리로 다 이렇게 썼어요. 세종께서도 헌민정을 만드시고 그 해로문에다가 나란 말씨암이 띄운 것과 달라 문자화로 이래가면서 문자로 한글로 쓰고 문자를 한자로 써줬습니다. 근데 1933년도 한글 맞춤법을 만들면서 이것이 소리글자가 아닌 뜻글자가 됐어요. 그것도 외종시대 때 그 일본 놈 오쿠라이 신페이라는 놈이 훈민정을 먼저 깨달아서 보고 이거 틀어주려 했어요. 아,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말 이거 엉망이 되겠구나. 일본 말이 말글이. 그래서 네 글자를 넣었어요. 28글자였잖아요. 세종께서 만든 거. 그죠? 근데 네 글자를 없애고 한글 맞춤법을 만들면서 끝글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원을 살린 거죠.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거의 몇은 몇의 치읓이죠. 근데 이것이 1980년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애들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책을 보니까 몇 일이 아니고 며칠로 글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 학회에다 또 질문을, 저는 수도 없이 질문을 하죠. 왜 이렇게 됐냐? 몇 년, 몇 월과 같이 몇 일로 발음이 안 돼서 그렇게 바꿨다.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어, 국사, 국가, 국민이 있다. 어원이 국인데 국가, 국사, 국어는 국으로 발음이 되지만은 국민은 국민으로 발음이 된다. 근데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반응이 없으면 힘이 안 나거든. 그리요 안 그리요? 정신도 안 드셨나? 그렇잖아요. 말이 안 돼요. 자, 얘기가 좀 뛰어갔는데 세종께서 우리 그 훈민정음 만드실 때 서리글자를 만드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글자를 띄어쓰기를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띄어쓰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띄어쓰지를 않으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 글을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은 성음을 넣어가지고 띄웁니다. 예를 들면 말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말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왠 줄 아세요? 붙여서 놓으니까 쭉 읽으면 안 되지. 뭔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는 거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쪽에 읽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서재필 선생님 그 시대의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띄어쓰기를 합니다. 네? 띄어쓰기. 왜?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그 시절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신문이 되니까 이거 성조로서 안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띄어서 썼어요. 한글 맞춤법을 만들 때에 어원을 살린다고 해서 뜻글자를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돼 있지만 법이라는 걸 봅시다. 법. 불법, 또 율법, 또 술법, 쓰기는 발음은 지금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법, 술법, 율법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재밌는 얘기 하니까 어느 날 성우 후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뭔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PD가 계속 불법이라고 하라고 그런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럼 백지에다가 술법, 율법을 써가지고 PD 보고 어떻게 읽느냐고 던져줘봐. 이거 당연히 술법, 율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거든요. 왜? 아나운서들이 그동안에 불법으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게 귀에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나보다 생각했다가 생전 아나운서들이 술법,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딱 써주니까 PD가 너만 불법으로 해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너만 불법으로. 자, 띄어쓰기를 해놨어도 1979년도까지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했고 마을 사람이라고 했고 그럴 정도라고 했지 불법, 그럴 정도, 마을 사람이라고 발음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을 사람, 그럴 정도로 요즘 눈이 많이 왔죠? 몇 미리가량 왔다고 그러죠? 몇 미터가량. 근데 지금은 발음이, 저는 지금 가량으로 발음합니다. 100ml가량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100ml가량. 이렇게 발음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1988년도에 한글 맞춤법 개정을 합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대답이 없어요, 신이 안 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988년도에 바꿔버리시오. 어떻게 바꿨냐? 그 전까지는 관형사 리을 다음에 오는 자음은 빈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돼 있었던 것을 1988년도
한글 맞춤법 개정을 하면서 무슨 조항을 넣느냐면 그 뒤에다가 다만 끊어서 말할 때에는 예삿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것을 할 것을, 될 것을 될 것을, 마을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글자대로 읽게 해야 하기 때문에 끊어서 말할 때에는 예삿소리로 발음하라고 다만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방송인들은 전부 다만 규정에 의해서 발음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규정이 있잖아요. 다만은 예외일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하라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방송인들은 전부가 다만 규정으로 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니은 니을 덧나기 현상을 또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환율, 금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즘 금융관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금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가 금융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악방송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악방송이니까 그 음악 선율이 좋다, 음률이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그 방송인들이 거의 선율, 음율, 환율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제가 같이 진행하는 그 아가씨가 지금 나이를 얘기 40대 안 됐어요. 39인가 그런데 그 친구도 사실은 1980년대 이후에 교육을 받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우님이 여기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동영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동영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놀리죠. 그러면 어떻게 놀려요? 영양 죽겠지, 영양 죽겠지 이러죠. 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양 죽겠지, 영양 죽겠지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노래방에 가서 나훈아의 노래 중에 영영이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야 이제 누가 소개를 해. 나훈아 영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것도 이제 그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음의 청각을 해가지고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민사의 첫 음절이 이야 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 음을 첨가하여 니냐 뉴로 발음한다. 즉 솜니불이지 솜이불이 아니다. 규칙이 딱 돼 있어. 네? 신여성이지 신여성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래다가 우리가 눈여겨온다고 그러죠. 설경 눈여기 우리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림 좋다 눈여기라도 해 이런단 말이에요. 눈여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눈여기 이래요. 이래놓고 여기다 다만 규정을 넣은 거예요.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제 난 이죽 이래야 되는데 이죽 야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야금 발음도 안 돼. 검열이 검열, 욜랑 금융이 금융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라고 다만 규정을 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발음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을 금요일이라고는 안 그러죠. 그렇게 다 예외적으로 발음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만 규정을 넣어가지고 우리 말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여러분들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만 물어봐도 답이 없구나. 몰라요? 5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 그죠? 스승의 날이죠. 근데 또 한 날이 있습니다. 모르죠? 예? 잘 안 들려요. 예? 아, 광주 민주항쟁이 5월 15일인가 보요. 5.18이 아니고? 자, 이것도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태종대왕님이 한글을 뭐라고? 태종대왕님이 한글 만드시니까 반포하시는. 아깝다. 세종대왕까지 맞았는데. 천재. 어? 한글 천재. 세종대왕 탄신일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신일로 잡은 겁니다. 그거를 다 까먹어. 누가 알려줘? 작년에 제가 5월 14일 국회 헌정회에서 그날도 또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하는데 저는 그런 그 소도를 뭐라고 꺼냈느냐면은 이승만 목소리 보존이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살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 덕도 있어요. 이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아주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한글을 공문서에 쓰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박수 치려봐야지. 참색해. 네?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한 200여 명 되시는 전직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철성 그 어르신 나오셨는데 그 앞에 강연자들이 4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신났죠? 그 앞에 강연하신 분, 좋으시는 분의 별풍이 다 있다가 깜짝 다 깨가지고 박수 쳐날.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여기 저 원고 상관없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번역 학과니까 영어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스페인어 오시면 여기 한 교수님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워야 할 사람은 배워야죠. 외국어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영어 열풍이 일어난 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영어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뭘로 갖다 붙였느냐. 영어를 전 국민이 다 해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랬어요. 제가 국회 헌정회 강연할 때 그랬어요. 정주영 보존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들 보세요. 저희 영어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현대그룹을 이만큼 키웠습니다. 제가 영어 못해도 영어 하는 놈 데려다가 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박수 아니. 맞잖아요. 아니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뭐 영어 저기 뭐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창하게 합니까? 아니 유창하지 못해요. 그분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배워서 써먹고 지금 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어 열풍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 더 이제 그 니은 단락이어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그 맞춤형 쓰지 못하니까 이제 맞춤형 이런 거를 발음할 때 요즘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맞춤형 그래요. 금융을 금융으로 발음하지 미남형도 미남형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여러분들 우리 각 있죠? 삼각, 사각 무슨 형 그러죠? 각형, 삼각형, 사각형 그러지 않습니까? 쓰기는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삼각형 하는 사람 있을까? 사각형.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실탄락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답답하고가 답답하고 삼각하고가 삼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도 돼야 돼. 그런 식 논리랍니다. 얼마나 우리말을 훼손시키고 있는 참 저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 방송 들으면 짜증나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우리 그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국악방송 그거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 친구한테 발음 교정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한 번 대들어요. 안 정했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네가 30여 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내가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허도로구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행 규정이 있는데 얘는 하는 얘기가 다만 규정도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쭉 말을 이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끊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만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글자대로 발음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니은 단락의 현상도 없애가지고 사람이 우리 말을 병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가 4강 했잖아요. 그때 이의령 선수가 있었죠? 알아듣겠어요? 아나운서들의 발음이 이의령입니다. 아니 그 축구 모르는데 얼마나 이의령 선수가 이제 빵빵 골 이러는데 아나운서가 예 이의령 선수 골이 골인도 아니에요. 골이냐? 이의령 선수 골인 해야 되는데 이의령 선수 골인. 요즘 뭐 이제 소치에서 지금 소치도 지금 얘기하지만 지금 소치 그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지금 출격을 대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지금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두 번째. 에이구 여기 전북 저기 어디 저 봉사들만 아니 저 어리들만 오셨나? 다시 한 번만. 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두 번째. 두 번째 맞죠. 맞습니다. 근데 4년 전뿐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지금 얼마나 지금 저 영웅돼 있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까? 그 금메달 따고 막 할 때 기분이 엄청 상승돼 있는데 아나운서도 발음 때문에 예,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 여러분들 우리 말을 오늘 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진짜 우리 말을 바르게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카페에 오시면 알아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한심해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여 년 동안을 짜장면을 먹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장면 먹고 살으래. 그래서 자장면 안 먹었어요. 짜장면만 먹었어요. 얼마나 환장합니까? 자, 우리 그 사길세라고 있죠. 사길세가 맞을까요? 사걸세가 맞을까요? 사길세가 맞죠? 왜 맞아요?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원이 사월세입니다. 그렇다면 사글세가 맞다면은 월세는 글세네. 그렇잖아요. 원래 어원은 사월세예요. 월세를 한 달에 내는 걸 사월세라고 그랬는데 언중의 발음이 사글세라고 하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글세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웃기는 논리 아닙니까? 왜? 아니 100여 년 동안 우리는 짜장면을 먹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자장면을 먹으라고 해요. 그 글자대로 발음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는 했읍니다, 됐읍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바꿨습니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웃기는 걸 보세요. 그러면은 했으니까 됐으니까 그것도 그러면 했으니까 됐으니까로 쓰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됐으니까 했으니까 안 씁니다. 했으니까 됐으니까 쓰고 있어요. 글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뭐냐? 글자대로 발음을 하라고 하려니까 그걸 글자를 됐습니까? 했습니까로 나는 바꾼 거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논리가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죠? 아, 오늘 동지 생겼다. 네?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그래요. 재밌죠, 그래도? 네. 아이, 대답이 싫어져.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히읗탄다 규정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 우리 KBS 방송국 엘리베이터 그 안에 또 밖에 이렇게 뭐 써붙이는 거 있어요. 다른 말 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생각하건대의 준말이 뭘까요? 생각하건대. 그죠? 생각한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KBS 거기다가 딱 아나운서실에서 붙여놓은 게 뭐라고 붙였냐면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한대가 아니고 생각건대다 라고 써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에다 질의를 했더니 답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 앞에 어근이 안일소리 즉 무성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날 때는 하 전체가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만 떨어진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한대가 아니고 생각건대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약속하건대에도 그럼 약속건대네. 그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대중 씨가 발음하는 그 전라도 말을 표준말로 삼으려고 하는 작전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내지 않거나. 너 그럼 내지 않거나가 아니고 내장거나. 그죠? 우리가 그 순놈 안놈 얘기할 때 순놈 안놈 즉 수탁 암탁 할 때에 고에는 수 밑에 히읗이 있어요. 그래서 탁탁이라는 뒤 거센 소리가 나요. 수탁 암탁. 그러면 그것도 얘들 논리라면은 수탁 암탁. 그렇잖아요. 논리가 그렇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안 되죠. 한번 해봐. 참. 자, 요즘 말이에요. 이중모음 발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유심히 이제 한번 제 얘기 듣고 가서 방송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거의 뭐 기자고 뭐고 전부 뭐라고 발음하냐면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의사를 의사, 의료보험을 의료보험 발음하기도 힘들어. 이것이 어디 발음이냐? 전라도 쪽 발음. 나우 생각에 제가 이제 판소리를 좀 배웠는데 판소리에도 보면 전부 의로 발음. 나의 고향은 나우 고향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어봐요. 국악방송 다시 듣기로 해가지고 국악방송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서 홈페이지 다시 듣기 해가지고 2시 이종구 박희훈의 상한골 상사디아 들어보시면은 그 마지막 꽁트에 제가 전라도로 똘뱅이 역할을 합니다. 에이 이거야 다시나 마음 생각에는 뭐 이러고 합니다. 전라도 발음이니까 그렇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라도 사람들이 나우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도 보세요. 민주주의라고 쓰죠 우리가. 그죠? 근데 발음은 정확하게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발음은. 민주주의의 의의가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의의 얼마나 듣기도 편해요. 발음하기도 편하고. 이놈의 걸 제가 국립국어원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답글이 오는 게 뭐라고 와 있느냐면 한 8가지 정도가 다 맞대. 민주주의도 맞고 민주주의에 의도 맞고 그래가지고 8건데 그 중에 정답은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부 의원, 의사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들 그 바둑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바둑 두세요? 한 교수님? 아니 저는 잘 못 드세요. 못 두세요? 네. 바둑 두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바둑을 두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뭘 하죠? 누가 이겼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다시 크게. 개가 다시. 개가 개가. 그렇죠. 지금 올바른 말씀인데 그 선생님의 발음도 예 발음이 아니고 개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개가가 돼 있어. 옛날에 신구 선생이 너희들이 개를 먹어봤니? 뭐? 개를 먹어봤냐고 그러죠? 개 맛을 알아? 개 맛을 맞아.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저 바둑 제가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바둑 텔레비전을 갖고 봐요. 마누라가 맨날 싸마지. 들어가고. 근데 거기 바둑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고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개가. 아니 다시 시집하는 거. 웃기는 거야. 이게 또 맞춤법, 그 한글 맞춤법에 그따로 만들어 놨어요. 뭐냐? 계집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계시다를 계시다. 시계를 시계. 연계했다를 연계. 혜택을 혜택. 지혜를 지혜. 여러분들 변별력이 생깁니까? 제가 발음하는 거. 네. 해와 애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아닌 우리 말을 가르쳐야 된다. 세종대왕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소리를 근본으로 해서 국왕 조건을 어떻게 발음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를 28글자를 만드신 겁니다. 분명히 발음이 됩니다. 개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개가예요. 저 유명하신 탤런트 신구 선생도 개를 개 멍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제 수컷과 암컷이 있잖아요. 근데 수컷에 대한 표준 글자, 표준어를 자 보세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다 얘기할 거 없이 우리가 순놈, 숫사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사자, 수놈으로 발음하게끔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좀 없애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개정을 해야 돼요. 제가 2003년도에 우리 성우협회 지에다가 제가 이 글을 올렸더니 장영주 PD라는 당시 PD였죠. 지금 부장인데 KBS PD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입사해가지고 방송인들이 불법 효과 그러길래 이렇게 야 택시 미안합니다. 이거 진동으로 해놨는데 이 소리는 하네. 방송인들이 효과 불법이라고 하는 걸 듣고 이상했대. 그러나 그렇게 하게끔 규정을 만들었나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님의 글을 보고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자기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꼭 가운데 딸이 뭐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 발음이 이거 아니라. 또 그 한국일보 서하숙 기자라는 분은 그 시절에 제가 보낸 글을 보고 어떻게 학자들보다도 더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느냐라는 글도 보내요. 또 일본에서 우리 말을 가르치는 어느 선생님도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우리 말을 가르치는데 말들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일본 아이들은 대수를 못해요. 거센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글자들 읽게 해주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글을 써본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온다면 한글 맞춤법을 개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경상도 사람이 말하는 것과 외국인이 말하는 것을 표준어로 삼아야 할 것이다. 표현이 좀 글자들 있잖아요. 외국 애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안녕하세요 그랬죠. 근데 그 자니리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니은 덧날게 없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그 외국인들이 발음하고 거고 지금 글자들 발음하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언젠가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제 겹받침이 있습니다. 겹받침. 우리가 넓다, 밝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넓다, 밝다라고 발음하라고 해요. 세종 시절에 세종대왕이 넓다, 밝다가 분명히 발음이 말이 있기 때문에 리을 비읍을 써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전부 긴 소리로 해야 될 것도 짧게 발음을 해요. 우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있죠. 물건이 있다, 없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물건이 없답니다. 원래는 장음으로서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없다가 되면 뭐냐? 아기를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벽받침의 발음도 장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넓다. 되죠? 리을 비읍이 다 살잖아요. 이걸 넓다, 밝다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 안 된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것도 아까 얘기대로 사골세가 사골세로 되듯이 밝다가 이제 밝다로 되어버린다. 그럴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를 읊고 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시를 읊다?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한심하게 북한에서는요. 우리가 애들 태어나서 그 1년이 되면 뭔 잔치를 하죠? 그렇죠? 근데 돌잔치의 돌의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리얼시옷이죠? 그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돌잔치. 근데 요즘 돌잔치. 짝. 그 돌아버리는 잔치. 이해가 가야? 저 혼자 짜증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도 경험하라고 있어요. 즉, 쓰기는 일손이 달린다, 힘이 달린다 이렇게 써요. 쓰기는. 그런데 우리가 발음할 때에는 일손이 딸린다, 힘이 딸린다 그러지 일손이 달린다, 힘이 달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렇게 발음을 하라고 그러고 방송인들이 그렇게 발음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 교수님 우리가 소나기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소나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낙비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도 소낙비 그래요? 우리가 소낙비 그래요. 왜 그러냐? 되는 소리로 발음함으로 인해서 그 그림이 비도 이슬비하고 소낙비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주 엄청 쏟아지는 게 연상이 되잖아요. 소낙비 그러면. 우리말은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말하고 달라요. 빨갛다는 것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붉으스름하다, 밝으스름하다, 발그레하다. 이와 같이 우리말은 말 발음에 따라서 그 영상이 그려진다.
근데 이거를 전부 일성이 달린다. 어? 여러분도 주꾸미 먹었어요? 주꾸미 먹었죠? 짜장면 먹었죠? 짜장면 안 먹었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조각품이 있죠. 그거는 조각으로 발음을 해줘. 즉 나무 조각, 유리 조각, 네? 돌 조각, 조각품이에요. 근데 그 한 물체에서 깨어져 떨어져 나온 것들, 조각이죠. 유리 조각, 돌 조각, 그죠? 근데 지금 이것도 변별력이 없이 전부 방송인들은 작품인 조각은 뭐 조각으로 해도 당연하지. 근데 나무 조각, 돌 조각도 전부 조각으로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해도 흔히 그러잖아요. 야, 병광새는 정력이 엄청 세일 것 같아. 그러면 확 그림이 올까요? 정력이 엄청 쓸 것 같아. 그래야죠. 힘이 세다. 이래야 되는데 세다는 하나 둘 세는 거예요. 시간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10분만 더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참 여담인데 2002년 동안 우리 성교협회에서 연수회를 갔는데 연수회에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점심 먹고 나서 그 토론을 한다고 해요. 뭐냐면 우리 말글에 대해서. 근데 저 주제 발표자는 둘인가 세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론자들이 몇 명인데 제가 뺄 꼴찌야. 그래서 하지 말라. 왜? 이거는 한 2시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다. 아나운서들 불러다 놓고 기자들도 다 대응시켜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말 제대로 살리는 일을 한 것이다. 2시간 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 한이나 나는 똑같은 주제 발표하다가 한 사람씩 30분 동안 하고 그걸 1시간 넘어가잖아요. 쭉 하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원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문자로 발음할 때 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여튼 제 차례가 왔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한 5분 정도 남았나. 뭘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와가지고 쪽지를 밥 먹는 게 그렇게 급한가? 한 끼 굶는다고 죽나? 아니 한 30분 늦게 가서 먹으면 어디 뭐 안 되나? 좀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찌됐다 5분 만에 하라가지고 따다다다다 이런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박수가 졸던 사람들이 박수 치고 나중에 차 태환이 아버지 차 재환 선배님인데 효과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야 더 하지 왜 그만했냐? 네가 야 교수들보다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시간에 반영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표기 문제인데 우리가 장맛비, 등굣길, 네? 또 국수집 할 때에 사이시옷을 원래 안 썼잖아요. 네? 근데 사이시옷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장맛비, 국수집, 네? 등굣길. 발음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삼음절에 끝에 음절이 된 소리로 발음한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음절에다가 이걸 네? 사이시옷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말은 국수집, 등굣길 다 그렇게 해왔는데 사이시옷을 쓰고 방송인들이 발음하기를 냈다. 등굣길, 국수집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참 한심한 겁니다. 진돗개,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돗개래요.
다음에 이제 숫자 발음, 숫자가 좀 발음이 우리가 50을 쓰잖아요. 50의 발음은 5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발음하죠? 그렇죠? 휘운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휘이네 휘. 밥이 휘었는지 휘냐다 휘나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외람되지만은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외람되지만은 이 지금 그 우리 국락자들이 탁상공론이에요. 우리 말 세종 몰라요. 국민정 왜? 외정시대 경성대학이 지금 서울대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승 선상님이 국립국어원을 만들면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거기도 서울대 출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발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얘기해도 거의 그런 그래서 1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장을 하시던 차인태 그 아나운서죠. 그 분께서는 제가 이제 안 보내다가 이 메일로 저는 보냅니다. 이 발음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종구한테 그 메일로 카페나 이렇게 들어오셔서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늘 보내드릴게요. 안 보내도 되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차인태 위원장께서는 그 아까도 잠깐 봤는데 늘 뵐 때마다 배운다고 해요. 그 대단한 아나운서 출신이 제가 주장하는 그것이 맞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휘흔도 휘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래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외래어 그 규정을 보면은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대로 쓰고 표기대로 발음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세미나 무슨 이런 것들도 세미나라고 쓰잖아요. 섹스피어도 섹스피어로 씁니다. 쓰기는 왜? 쌍시옷 이런 걸 못 쓰게 해요. 표기법에. 이게 어디식이냐? 외놈들식입니다. 외놈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거센 소리 못해요. 이게 외놈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버스, 달라 이러고 우리가 달러, 버스, 가스 편하잖아요. 그럼 버스 그러려면 고속버스도 고속버스, 관광버스도 관광버스 그러려면 표기대로 하려면 버스도 안 되죠. 버스, 가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고 28글자 중에 4글자 없애는 바람에 우리 소리글 만드신 훈민정 세종대왕의 뜻을 지금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3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 주장이 맞아요. 그 중에서도 2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핸드폰 전화번호도 베끼고 집 전화번호 일일수 해가지고 했더니 집 전화도 안 받고 그 카페에 들어가도 안 나오고 이상하게 글을 남겨도 뭐 잘못되시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분 최성철 선생님이라고 정음연구회라는 카페입니다. 적으세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겁니다. 정음연구회하고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아주 배짜인데 우리 훈민정음 뭐 이런 그 고어 책들 뭐 이런 것들을 필사를
한두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훈민정, 우리 글자를 만든 거는 음악적이다. 그리고 계절마다 획이 달라져요. 삐친다든가 안으로 휜다든가 봄, 여름, 가을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다 지금 만들어 놨는데 출판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출판을 안 해요. 왜? 돈이 안 될 것 같아. 누가 사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이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나.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원장님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저 위원장님한테도 우리 말글을 살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광주시인데 그 방문회를 2달에 한 번씩 해.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 지난달에 이경규 위원장께서 이제 강의를 하셨고 내가 이제 방문회 때마다 우리 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방통위에서 그 방송 언어에 대해서 우리 말글살이에 대해서 뭐 이제 긍정이 있는 사람들 상을 주나 하더라고요. 저도 명절 전에 뭐 이력서 넣고 뭐 하냐고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 전화가 왔어 나중에 다른 친구님.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상이 있느냐면 특별상에 바른 방송 언어상이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걸 서류를 저 지금 뒤에서 동영상 찍고 있는 우리 아우님하고 아우님이 위에 해가지고 어저께 제출을 했습니다.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혹자들은 그럽니다. 동료들이고 누구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뭐 그렇게 너 혼자 뭐 그러고 있냐. 근데 제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운전하면서도 듣다가 하면 메모를 하잖아요. 사고날 뻔하면 듣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4년간입니다. 옛날에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대한민국 전 국민이었지 않았어요. 극소수입니다. 우리 말글을 살려야 된다는 성우 연기자로서 살려야 된다는 4년간에서 35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신인 선생님께서 진짜 어떻게 알았대요 저를. 아니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하시는데 뭐 얼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4년간을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박수 한번 줘요. 어거지를 친 거예요? 자, 제 얘기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외래어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제 얘기는 다 끝냈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원고 드린 것 중에 이제 경마 현상이라는 것도 쭉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마이크 좀 갖다 드릴래요? 잠깐만요.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지금 예. 네, 이거 거기 있어요? 예, 유익하고 굉장히 좀 저희에게 다시요. 이게 저희가 통역이나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네. 유익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영향력이 이런 언어에 대한 영향력이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해요. 그때 효과를 효과로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저희는 왜 그렇게 바뀌어지는지는 저는 이제 몰랐는데 네. 지금 강연을 들으니까 네. 강연을 들으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네. 물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아나운서들이 그런 언어를 쓰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한국 어법에 맞는다고 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거 밑에서 많은 활동하신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법을 만드는 국어교육연구원이라든지 이런 표준말을 그 관장하는 그 기관에서 네. 이거를 주도를 해서 해야지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제가 아는 어떤 서울대 교수님도 거기 그 교육원에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한 것에 움직임은 없는 것인지. 사실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단체가 있어요. 뭐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지만은 우리 말들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개인부터 시작해서 뭐 단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제야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 지금 그나마 기대를 하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통위원장께서 저희가 하는 일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천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추천서에 이제 다 작성하고 제 뜻을 다 전달이 될 겁니다. 지금 어저께 제출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정되고 상을 받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방통위원장이라도 만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득권자들의 내려놓기가 없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거의가 우리 말글살이 하고 하는 데가 서울대 출신들이 되게 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언어학과의 전종석 교수입니다. 예. 예. 전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강연해 주신 거에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논쟁을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예. 그보다는 선생님의 그 다른 그냥 의견을 하나 여쭙고 싶은 건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어분 정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표준 영어,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탠다드 잉글리시를 갖다가 표준 영어 그 규약을 만들어서 뭐 맞춤법 규범을 우리처럼 만들어서 법제화하고 이거를 교육에 적용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뭐 received pronunciation이라고 해서 RP라고 하는 건 영국 얘기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50개 주에서 다 그냥 그 자기네 로컬 방송들에서 보면은 네. 방송 언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미시간 사람들은 미시간 표준 발음으로 하고 또 네. 뉴욕 사람들은 뉴욕 표준 발음으로 하고 네. 텍사스 사람들은 텍사스 표준 발음으로 하고 이게 그냥 미국의 분위기인데 네. 이걸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냥 정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표준화 정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표준화를 좋아해가지고 무슨 표준어 규정 이런 걸 막 만드는데 네. 우리도 한번 뭐 방송 언어니 표준 언어니 이런 것들을 미국처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언중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로컬 방송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아나운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방송하고 네. 또 전라도 아나운서는 전라도 사투리로 방송하고 그러기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규제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거 그게 전무한 것도 아니고 사실 미국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말들 사립 단체 이렇게 가보면 어느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미국같이 몇 개 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개 주도 뭐 안 될 겁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그 아주 땅덩어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뭐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뭐 다 있어요. 일단 자기 고유의 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과 대한민국 사람 그 뭐 한 5천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인들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편하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우리 자영이, 우리 매형이라고 그러죠. 경상도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제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매형하고 같이 이렇게 누나하고 살았는데 이제 학교 자영이 아니 그래 이래 뭐라고 말은 하는데 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매일 뭐라고 해? 예? 또 뭐라고 해? 예? 또 뭐라고 해? 누나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 지역 방송은 괜찮겠죠. 지역에서만 듣는다면. 근데 전 국민이 그래도 이 공영방송인 내가 하여튼 방송을 들을 때 쉽게 다 습득을 하고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쉽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아까 참말로 거시기하고 이러고 그러면 이러고 그러면은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됐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또,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요. 네. 제가 낭독 봉사를 한 적이 계속하에 있어서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어 규정에 내는 것도 찾아보고 네. 또 성우분께 잠깐 이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한 2가지 정도 이제 질문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생겼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이제 불어불문학과 학생이고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어 학생이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외래어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 하는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낭독 봉사를 맡게 된 어떤 그림 이름이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였어요. 근데 카페 테라스라고 해야 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써 있는 대로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외래어를 그러면 카페 테라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이제 장음 단음을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뭘 장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는 표준어 규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원칙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음 단음을 이렇게 한다 많이 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장음 단음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규칙이다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저희가 배울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지금 외래어 문제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질문하셨는데 쓰기는 카페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립국어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카페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언중의 발음이 지금 카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속버스라고 그래도 고속버스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단 문제. 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술이 이사소리도 문제지만은 정말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을 가르치면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35년 동안을 물론 그 전에도 우리 말 가르치는 무슨 학원이나 유치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송인들이 그 한글 앞에서 이 주관해가지고 말들 사실을 다듬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방송인들이 올바르게 발음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중 이 국민들이 그걸 익혔단 말이야. 근데 지금 35년 동안 이렇게 개판으로 우리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몰라요. 사관지, 쭉 한강인지, 한강인지, 한국인지, 한국인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인들도 지금 한국 이러고 있어요. 오래전, 지금도 그건 난 모르겠어요. 오래전 국어 사전을 보면은
긴 소리로 발음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날 좀 안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걸 누가 일일이 사전 보고 공부합니까?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하려고 사전 딱 꼴찌 보고 그래요. 그리고 이 뭐지? 그 이런 뭐 스마트폰으로라도 사전 탁 치면 나오죠. 거기에 긴 소리 짧은 소리 표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 만들어 볼까? 아버님 그거 하나 만듭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인터넷으로 우리 말을 말을 바르게 하는 걸 가르쳐주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제짜 안 됐지만 책을 내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을 낼 때에도 그 된소리 이해사절 거기 제가 이제 쓰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녹음을 해서 그 좀 CD랑 뭐 하여튼 뭘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질문 잘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우리 말글살이에 대한 교육 정책은 진짜 한심합니다. 남의 것만 좋아하는 한심한 유정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되시요? 네, 그러면은 이걸로다가 맞출게요.